자, 위메이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제 위메이드가 이제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서 우리가 차익 실현하고 더 올라갔기 때문에 참 좀 난감하기도 하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뭐 결론을 다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앞으로 더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가 정점이 되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나는 아니야, 나는 어깨에서 팔고 싶어, 뭐 최고점 아니어도 돼,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저도 그렇고 뭐 짜증스럽죠. 정리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17만 7천 원이면은 16만 5,500원에 정리했으니까 만 원 더 올랐거든요. 그러면 한 6, 7%더 오른 거예요. 그 6, 7%가 지금 뭐 10월 달에만 200% 올라온 종목의 6, 7%가 솔직히 그게 아까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그 정도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아쉬움을 좀 금치 못하는 상황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말 그대로 조정이 깊어진다, 하락 장악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가 뭐 터진 하락 장악형은 아니니까 신뢰도는 다소 이제 뭐 제한적이라고 해석은 하는데 어찌됐든 여기서부터 만약에 위메이드가 쭉 미끄러져 버린다, 저 갭도 메꾸고 뭐 계속 밀려 떨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최고점에 판게되는 거예요. 사실 어깨도 아니야. 무슨 그게 어깨야. 최고점에 판게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는 윗골이든 몸통에서 다 팔아야 되는 게 맞아요. 더 올라가더라도 더 올라가서 더 세면 또 따라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6만 원짜리가 10만 원 넘었을 때 이런 날 막 상한가, 장중 상한가, 시간에 상한가 들어갈 때 그 다음 강세 범위에서 쉽게 저거를 따라 붙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못 따라 붙거든요. 사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따라 붙어? 결과적으로 더 오른 걸 아니까 여기서 왜 못 따라 붙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 아름아름 중간중간에 거래대금 터질 때마다 잘 또 운전도 잘한 거예요. 그 시장 조치 안 들어간 상태에서 움직임이 잘 긍정적으로 나와줬고, 그 결론은 지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와줬어요. 근데 가격 메리트로 들어가기에는 단기 변동성이 커져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뭐 급격히 돌리면 또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그 차익 실현한 그 가격 대비해서 지금 이제 3% 이상 거의 뭐 4% 수준 내려와 있어요. 그럼 요 정도면은 슬슬 접근 범위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럼 접근할 수 있는 명분이 뭐냐? 일봉의 하락 장악형이 떴는데 접근할 수 있는 명분이 뭐냐? 뭐 이게 낙폭과대야? 아니잖아. 최고점 대비 9% 밀린 게 낙폭과대요?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명분을 잡을까? 10월 달에도 벌써 뭐 더블 뭐 9월 기준에서부터가 되겠죠. 저점이 5만 6천 원이었으니까 더블 이상의 수익이 났고 200% 가까이 수익이 났고, 저점에서부터라고 한다면 10월 기준에서라고 따져도 6만 8천 7만 원 기준이었으니까 뭐 150% 이상 일단은 변동성이 나왔고, 결론적으로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 꼬리 달고 돌려서 장악형을 벗어나느냐 부분 더 높게 잡더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차익 실현한 가격 대비 뭐 그때는 강세를 띄고 올라갈 때 기준이고 지금 미끄러져 내려오는 기준이긴 하더라도 우리가 편입한 가격 대비 뭐 4% 밑에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면은 나쁘지 않지 않느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들여다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기준에서 위메이드의 기준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기술적으로 설정 범위를 가져갈 건데, 30분봉 기준에서 이제 멀리 당겨서 보면은 뭐 굉장히 멀리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너무 멀리 당기지 않고 가장 최근 이제 이번 주 기준에서만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25일 이후에 그럼 30분봉 기준의 거래가 수반되면서 돌려져야 되는 거죠. 양봉으로. 지금은 이제 거래가 사실은 들여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 거래량의 기준 대략 뭐 50만 주라고 칠게요. 50만 주씩 실리면서 양봉이 나오고 거래가 수반됐다는 게 확인됐을 때, 그때 이제 윗방향성에 따라붙는 기준점, 이런 부분을 설정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들어올렸는데 이제 요 자락에서 매물이 없었다.
출회된 매물이 없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가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기서는 매물이 있었잖아요. 예? 매물이. 그 어제 기준을 보니 개인들에게 일단 어찌됐건 10만 주가 떠넘겨졌더라. 창구 기준에서는 미래에셋 뭐 개인선호 창구에서 10만 주 이상 샀고, 그리고 NH가 일부 샀는데 결과적으로는 개인에게 넘겨졌더라. 근데 얘를 뭐 개인이 샀다고 해서 주가 못 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네이버와 카카오 다 보여드렸고, 또 위메이드도 지금까지 누적 수급이 긍정적이어서 올라간 종목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추세 부분. 근데 이제 게임주들의 그런 강세가 영원히 될 수는 없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그런 흐름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매물이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의 기준이 되는 거고, 오늘도 매물이 일단은 밀려 내려오면서 던져진 물량이니까 나와지면서 미끄러진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따라 붙으려면은 결국은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나 50만 주 이상의 거래가 30분 봉에서 터지면서 돌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붙기가 가격 메리스로 들어가기가 버겁다. 예를 들면 SM은 78,000원에 매수해도 될까 했을 때 뭐 편입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설정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누적적으로 19% 20% 매수가 들어와 있고, 거기서부터 뭐 차익 실현 물량이 혹시라도 또 출회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나머지 물량을 보고 대처할 수가 있는데, 거기도 뭐 저평가는 아니니까요. 근데 위메이드는 눈에 보이는 누적 수급은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그럼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범위는 장악형이 지금 형성돼 있으니, 저 장악형의 기준이 뭡니까? 몸통을 감싸는 거죠. 그러면 어제 기준의 시초가 16만 4천 원을 넘기면 그때 따라붙는. 그럼 우리는 미칠 건 없어요. 15만 5천 원에 차익 실현했던 거 바로 밑에 호가에서 대사는 거니까. 아이 강한데 하고. 그 기준이 하나가 있고 돌릴 때, 또 하나의 기준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 이후에 4% 수준의 조정이야? 그럼 나는 여기서 사도 미칠 건 없을 것 같은데, 가격적으로 뭐 이런 기준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보고 있어?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차익 실현 잘했죠? 우린 끝냈어요. 그냥 때려주게도 못 가요.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거래가 이제 상해 놓여져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우리가 수익 종목들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OCI도 짜증스럽게 갭상승 이후에 이게 뭐냐고. 거기에 이제 무슨 뭐 SM도 차익 실현 안 한 상태에서 또 고점 대비 밀리니까 짜증스럽죠. 신고가 랠리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또 우리 기술 투자도 지금 뭐 4% 조정이 뭐냐고. 응? 뭐 다행히 이제 뭐 매수 평균 단가 그 수준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스럽긴 한데, 어찌됐건 버거운 게 사실이에요. 그나마도 이제 주력주가 있으니, 또 어제 차익 실현을 제대로, 또 그제 차익 실현을 제대로 위메이들 차익 실현을 해놨으니, 그러면 여기서 보자. 그럼 명분을 하나 더 찾아보자. 그럼 명분이 뭐냐면, 제 기준에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30분 봉 잘라놓고요. 일단 최근에 어제 그제 이제 들어 올린 쪽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걔네를 맹신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제 그들이 주가 방어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싸잡아서 되돌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맹신할 수 없는 거는 이제 그 한투하고 미래에셋 NH를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어찌됐든 한투 쪽이 무상증자 권리락 이전에 한번 위로 막 5천 주씩 사재끼면서 위로 순식간에 쌓아올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결국은 위로 무지하게 쌓아올렸는데, 결국 그날 꼬리 달고 쭉 미끄러졌어요. 왜? 한투는 무지하게 쌓아올렸는데 프로그램에서 무지하게 매도를 했어. 그게 공매도가 됐든 뭐가 됐든. 결국은 이제 훗날의 기준에서는 한투의 승리가 됐지만, 어찌됐건 당일날의 기준에서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틀 전에 10만 주대 매수가 있었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 어찌됐건 매도가 나와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가격대니까 평균 대략 뭐 15만 원대 중반에서 샀다고 치면, 얘들은 여기서 다 빠져나가더라도 일단 소폭이라도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신할 수는 없지만 뭐 하여간에 한투에서의 수급, 또 누적 수급 범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 한투 창구 쪽에서의 수급 범위가 혹시라도 유입이 되면서 가격 반발력이 나올지, 그 부분 하나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에서는 이제
미래에셋 쪽이 개인선호 창구이긴 한데 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뭘 기준 잡아야 될지 모르니까 미래에셋 쪽의 수급이 일단은 차익실현 안 나온단 말이야. 26일, 27일 날 급격히 들어 올려놨는데 26일 날 한투, 27일 날 미래에셋 또 NH 이쪽에서의 일단 수급은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외 쪽에서 고마워 들어 올려줘서 땡큐해. 에? 이렇게 이제 그 뭐 형성된 기준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주도력을 갖고 땡겨 올렸던 쪽이 연속성을 가져가든 못 가져가든 결론적으로 그쪽의 기준의 수급 범위를 좀 해석을 하면서 대처를 해보자. 그래서 26일, 27일 날 좀 많이 이제 그 들어왔던 한투 쪽, 그리고 미래에셋 쪽, NH 쪽. 이쪽은 NH만 이제 그 뭐 지금 5위 밑에 있어서 어떻게 수급이 형성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그리고 개인선호 창구 키움이 12,000원 정도, 12,000주 정도 편입이고요. 삼성이 대놓고 뭐 한 3만 주 사고 있고, 한투는 뭐 일부 찔끔 파는 거고, 미래에서 또 거의 뭐 파는 게 없고, 뭐 신한이 한 10,000주 정도 팔고, 그러니까 수급이 그렇게 꼬이지는 않아요. 근데 눌러대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나온 걸로. 결론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조금 살아나거나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의 흐름이 조금씩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나쁘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뭐 16만 원 미만에서 하방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수급 범위를 보니 거래가 뭐 월등하게 막 실리면서 계속 막 치고 내려가는 흐름은 일단 아니고, 그죠? 그 여기서 이제 조금 정체야. 그렇다고 거래가 뭐 월등히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분봉을 다시 보자는 거예요. 5분봉이든 1분봉이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기준에 5분봉의 기준은 거래 없이 돌리는 거는 의미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끄러져 있을 때 이틀 동안 들어 올린 쪽의 기준은 뭐 긍정적이다 할지라도 일단 누군가는 던지니까 지금 밀렸을 거 아니에요. 개인이 던졌든 뭐 기관이 던졌든 큰 형들이 던졌든 작은 형이 던졌든 누가 던진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요 주력 창구에서 이제 수급 범위가 밑에 깔려져 있어서 안 보이긴 합니다만, 이들의 흐름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분봉 기준에서 이제 잡아 끌어올려져서 돌려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2110, 26부터 2110, 28까지의 창구 동향, 이걸 참조해서 제가 매매 사인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5분봉의 기준에서 거래가 앞전에 이제 강세를 뜰 때 10만 주까지 나와주면 땡큐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보수적이고, 돌려질 때 그러면 우리는 가격 메리시 있으니까 편하니까 5만 주면은 참 땡큐하고 좋겠다. 5만 주면 벌써 이제 또 들어 올려서 돌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한 4%, 5%면 땡큐한데, 그 정도면 한번 접근 범위를 5%든 10%든 고민을 해서 들여다보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돌려질 때는 거래량 부분이 실리면서, 지금 안 실렸죠. 현재로서는 뭐 지금 36분이니까 5분봉 기준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스타트 거래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밋밋하다 그러면 1분봉에서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1분봉에서 오늘 기준에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요렇게 1분봉 기준 보시면 요 기준에서 거래대금은 뭐 의미 없고, 아까도 뭐 5분봉도 거래대금 의미도 없는데 그걸 어차피 뭐 자른 거니까 그냥 보고, 소나 모멘텀 차트를 보는 게 오히려 낫죠. 거기에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느냐, 그걸 보는 게 낫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오늘 지금 거래량이 나쁘진 않아요. 여기서 세게 돌리면 200만 주 수준 나와요. 200만 주면 뭐 거래대금 최상에 여전히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 기준에서 뭐 2만 주 정도만 돼도 분봉 1분봉에서 5분봉에서는 이제 5만 주 정도가 되는 거고요. 순간 이제 2만 주가 계속 2만 주 터지지는 않을 테니까. 아름아름 이제 올라갈 때 갈등이 생긴다. 나 사고 싶어요. 아니야, 그러지 마. 거래량이 없으면
어차피 눌립니다. 어차피 거래량이 없으면 눌려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매매 사인을 만약에 잡아드리게 되면 그때 기준에서 설정. 그리고 녹화 끝날 때쯤에 매매 사인을 드릴 수도 있어요. 일단 가격은 좋잖아. 우리는 16만 5천 원에 일단 차익 실현했고, 화요일 날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4% 밑에서 재편입, 그 다음날 또 그 재편입한 물량 거의 한 10% 가까이 수익 내서 또 차익 실현, 그리고 또 지금 기준에서 편안하게 재편입 어디서 할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급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요 흐름하고 좀 이따 5분봉도 다시 한번 자르겠습니다. 거래량이 아닌 매직 시그널 부분에서의 매수 사인 부분의 설정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1분봉 그리고 5분봉 다시. 그래서 이제 5분봉 기준에도 뭐 이 가격 뭐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이렇게 해서 거래가 수반되고 들어올려지느냐,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올리느냐, 그거를 누가 사느냐. 뭐 한투가 사면 땡큐 하고요. 미래에셋사도 땡큐 하고요. NH가 갑자기 또 확 치고 들어와도 좋고요. 외국계에서 뭐 막 들어와서 움직임을 준다. 그것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요 기준, 그 다음에 16만 4천 원 전일 시초가 수준, 그 정도 범위를 넘겨서 하락장악형을 벗겨내는 그 위치에서 들여다봐도 좋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그 기준에 이렇게 되는 거죠. 캔들을 그려드리면 지금 현재는 시가가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리고 지금 음봉으로 현재로서는 음봉으로 윗꼬리 달린 몸통이 이따시만한 음봉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요 기준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돌려놓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여전히 이 음봉의 기준이 되겠지만 전일 이제 시가 기준이니까 오늘 시가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전히 음봉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돌린다고 하면은 요 기준점에서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요 기준점에서 이렇게 요 정도까지 형성된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린 이왕이면 이제 더 들어올려서 뭐 시초가까지 돌리면 땡큐하죠. 요 정도 흐름일 때 16만 4천 원 또 밑에서도 그렇게 될 때 차분하게 들여다본다. 그냥 막 내동 매매 기준을 설정할 수 없죠. 그게 이제 제일 무서운 게 LNF 같은 경우는 너무 고점에서 제가 잡아드렸지만은 마지막 물량을 그렇지만 그 이후에 뭐 낙폭가되니 해서 막 들어가고 그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분봉의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주 월봉 기준에서도 지금 이제 갭을 뭐 마지노선은 이제 갭까지 내려왔을 때 14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범위까지 설정을 하니까 뭐 예를 들면 16만 원 이하에서 편입을 했다. 그러면은 3에서 5% 단위로 두 번 정도 더 분할 매수하고 만약 편입을 하게 됐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저 갭을 메꾸는 흐름이 나와버리면 단기 추세는 이제 깨진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대처해 나가면은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편입 기준 설정 범위. 자, 그렇게 해서 일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봉 월봉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봉도 사상체대치 뭐 신고가 뚫어놓은 이후에 흐름에서 8월 이후에 흐름에서 뭐 거래가 계속 수반되면서의 흐름이죠. 지금 보시면 뭐 거래가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상당폭 실려치면서 이번 주에도 전주보다 거래 더 실리는 거죠. 미묘하지만 거래량 보면은 조금은 줄은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오늘 장 마감 때까지 그리고 내일 기준에서 거래대금 실려 있기 때문에 뭐 아주 급격한 윗꼬리만 아니라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봉 아직 끝난 건 아니다. 그리고 월봉. 월봉은 뭐 굳이
여기도 이제 뭐 거래대금, 다음 달 거래대금이 더 실리면은 다음 달도 당연히 양봉이 나오죠. 거래대금 없으면 그럼 못 들어간다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딱 잘라내고 안 보기 시작한 다음부터 안 보잖아요. 왜? 거래대금이 없어. 튀어나오질 않아. 어디 숨겨져 있는지도 안 보여.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메이드의 기준을 설정을 했고,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이렇게 요 기준에 이제 우리 편입 단가 기준, 그렇게 해서 지금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하면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다시 눌릴 수도 있고 뭐 매물이 뭐 그렇게 안 나와서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장중에 11시 42분이니까 뭐 프로그램 쪽도 조금 물량이 다시 축소가 됐고, 매수가 뭐 굉장히 제한적인 물량이죠. 지금 7,000주 해봐야 의미가 없고, 한투 뭐 미래세 뭐 고만고만한 흐름인데, 일단은 건망 기조에서 대처하다가 문자를 발송할 겁니다. 가격적으로 놓고 봐서 들어갈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될지 고민을 해보자. 매입가 제로, 매입가 제로.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을 만약에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고가 대비해서 마지노선 부분 차익 실현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매직 계산기 잘라서 올려드려봐야 의미는 그닥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저점 매수 그것만 설정을 할까요? 15만 9천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저점이 형성되는 구간에서만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쪽의 해석을 잡아드리고, 매직 계산기 부분을 잘라드리고, 그래서 편입과 저점, 편입과 저가,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량 부분이 아주 나쁘진 않아요. 눌려져 있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 매입가는 이 정도 범위에서 이탈되면은 그때 고민을 하자. 차익 실현 범위는 당연히 어제 차익 실현 안 하셨어도 오늘 이렇게 해서 전량 차익 실현이 되셨어야 되는 게 일단은 옳다라는 거죠. 다시 들어올려서 가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전략 부분들 텍스트 자료까지 해서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